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한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뮤지컬 영화 왕과 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유명한 뮤지컬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안방극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영화죠. 바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실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가족 합창단 트랩 패밀리 싱어즈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작품이죠. 물론 극적인 구성을 위해서 가상의 공간이나 러브 스토리가 더해지고 손에 땀을 쥐는 추격 장면이 추가됐지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의 무대적 구현이라는 원초적인 매력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뮤지컬들과 차별되는 그런 재미를 자아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데올로기 논쟁이 격렬했던 냉전 시대의 사회 분위기도 히트를 기록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무대의 배경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의 수녀원의 수련수녀 마리아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살고 있는 7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죠. 마리아는 군인 아버지로 인해 군대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노래를 가르치면서 알프스의 자연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마리아의 교육 아래 밝고 명랑하게 바뀌어가고 본래 남작부인과 결혼하려던 대령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1938년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에 합방되며 가족은 합창단을 만들어 오스트리아를 탈출합니다. 우리에겐 영화가 제일 익숙하지만 사실 완성된 작품으로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것은 뮤지컬 무대가 먼저였습니다. 로버트 와이즈가 연출을 맡아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을 휩쓸었던 영화는 1965년에 등장했지만 무대 버전의 뮤지컬은 이보다 6년 전인 1959년에 초연됐습니다. 무대 위 주인공은 줄리 앤드루스가 아닌 50년대 최고의 인기 뮤지컬 여배우 메리 마틴이었는데 훗날 영화에 등장하는 이미지보다 장중하고 느린 템포에 품격 있는 마리아를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 거리 풍경들은 실제 이야기의 배경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에서 주로 촬영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그곳에서는 모차르트의 생가와 함께 뮤지컬이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남아있다는데요. 호텔이나 숙박시설 중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내에서 출발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 관광버스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촬영지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가정교사 마리아가 기타를 들고 음악의 기본인 도레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알프스 자락의 언덕, 16살 아가씨가 17살이 되기를 기다린다며 뛰어노는 저택 뒷마당의 정자, 마을의 높은 곳의 수녀원이나 결혼식 장면에 등장하는 성당 등은 언제나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역 관광에서 한류 드라마 촬영지가 인기몰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1950년, 60년대는 뮤지컬 영화의 전성기였습니다. 수많은 영화사들이 앞다퉈 무대용 뮤지컬을 영상화했고 덕분에 글로벌한 수요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들은 뮤지컬 하면 을의 뮤지컬 영화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시기의 컨텐츠들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탓이기 때문입니다. 뮤지컬과 영화의 상호 교류는 그래서 나름 역사도 길고 사연도 많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용 영화가 제작되면서 무수한 뒷이야기를 남긴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른바 립싱크 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마켓으로 상품을 팔아야 했던 영화사 입장에서는 노래 솜씨 못지않게 인지도가 높은 스타급 배우의 기용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모자란 가창력은 눈속임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폰트랩 대령의 노래 에델바이스나 사랑에 빠진 마리아에게 인생의 조언을 남겨주는 원장수녀의 모든 산을 올라는 원래 배우들의 음성이 아닌 얼굴 없는 가수들의 노래죠. 목소리만 등장한다고 해서 이런 배우들을 유령 가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물론 애호가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마케팅 전략으로 남게 됐습니다. 쉬지 않고 진화하는 뮤지컬 콘텐츠의 변신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특별히 요즘은 뮤지컬이 이름하여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 막을 올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리바이벌 버전이 2006년 웨스트엔드에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뮤지컬 작곡자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기획자로 나섰던 이 버전에는 영화의 장면을 무대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갖가지 특수 효과들이 인구의 화제가 됐죠. 특히 라스트 씬에서 산으로 오르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경사가 변하는 세트를 활용해 바로 언덕 위로 오르는 앞모습을 변환시키는 연출은 가히 영상의 무대적 적용이라 부를 만큼 참신하고 이색적인 광경을 완성해냈습니다. 캐스팅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과거 영화가 스타를 기용해서 대중성을 확보했던 데 반해 오늘날 무대에서는 스타를 발굴해내죠. BBC TV를 통해 주인공인 마리아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주말 황금 시간대에 편성한 것입니다. 극 안에 등장하는 뮤지컬 넘버 제목을 빌려와서 어떻게 마리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나, 이렇게 이름 붙여진 프로그램에서 무명의 전화 교환수 출신인 예비 배우 코니 피셔가 일약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결국 새로운 버전의 사운드 오브 뮤직은 2년 넘게 상업 극장가에서 흥행을 이어가는 진기록을 세웠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투어 공연이 전개되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로서는 1959년 11월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올려져서 1443번이나 장기 공연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뮤지컬 영화의 귀재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오클라호마, 왕가나 등 브로드웨이의 우수한 뮤지컬을 담당했던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가 작사가 오스카 해머슈타인 2세가 손을 잡아 뮤지컬 역사에 길이 남을 명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독일 개봉 당시에는 폰트라프 일가가 나치를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잘려서 결혼식 장면에서 영화가 끝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원래의 영화 포스터 제목은 신기하게도 사운드 오브 뮤직이 아니라 사운드 앤 뮤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뮤지컬의 베테랑 스텝이 대거 참여해서 춤과 음악, 연기, 영화의 정서적 표현 등에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1965년 아카데미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어서 작품상, 감독상, 음향상, 편집상, 편곡상 등 5개 부문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탁월한 노래와 멜로디가 있는가 하면 자연과 노래를 사랑하는 견습수녀, 엄격한 퇴역 군인과의 로맨스, 그리고 7명의 아이들,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상황과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암울한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영화를 통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게 하는 것은 멋진 장면이나 멋진 대사보다도 귀에 익숙한
음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은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흥겨운 도레미송과 서글프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에델바이스 등이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명곡들이 담겨 있어 영화를 보는 즐거움과 함께 음악을 듣는 흥겨움을 선사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뮤지컬 영화가 아닐까요? 한편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여배우 줄리 앤드루스가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로 75살인 줄리 앤드루스는 제53회 그래미상 시상식 본행사를 하루 앞두고 12일 발표된 평생 공로상 수상자 명단에 펑크록의 선구자인 락밴드 레이먼즈와 재즈 드러머 로이 헤인즈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대한 언급조차 꺼렸던 남자 주인공 본트랍 대령 역의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수십 년 만에 영화에 대해 입을 열은 것입니다. 작년이죠? 2010년 영화에 가족으로 출연했던 연기자 9명이 4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그런 적이 있었죠. 미국 오프라 윈프리 쇼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본트랍 대령 가족을 연기했던 배우들이 모두 출연한 것입니다. 물론 영화 제작 45주년 기념 DVD 출시 홍보가 목적이었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인 것만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5월도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희망을 갖고 힘차게 활기차게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